안녕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지만 입 밖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다루는 쓸데없이 진지한 편? 저는 진행자 지혜입니다. 지난 회차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7화에서는 칭찬인 듯 기분이 애매했던 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저는 쓸진편을 통해 오랜 시간 혼자 고민했던 그 문장 하나를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어서 후련했습니다. 너랑 잘 맞기 쉽지 않지. 라는 말을 1년 반 정도 전에 들었는데 여전히 그 의도를 몰라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회차를 준비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야? 되묻는 클라리파잉 질문 기법을 알게 됐고 다음에도 비슷하게 기분이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혼자 오래 고민하고 상처받지 말고 바로 의도를 물어보고 좋은 쪽이든 싫은 쪽이든 결론을 내리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지난 회차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어떤 경험이었든 지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조금은 가볍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괜히 오래 혼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쓸진편 8화의 주제는 혼자는 괜찮은데 가끔 뭔가 허전해. 심심함? 외로움? 그 감정의 이름은 뭘까? 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긴 하지만 가끔 이유 없이 좀 허전할 때가 있죠. 이게 그냥 심심한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외로운 걸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다른 이 감정. 오늘은 그 차이를 한번 천천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심심하다고 말하기가 어색한 시대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거의 항상 무언가에 연결돼 있잖아요. 휴대폰만 열어도 영상이 있고, 음악이 있고, 뉴스가 있고, 누군가의 일상이 있어요. OTT에는 늘 새 작품이 올라오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루해질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계속 뭔가를 추천해줘요. 그래서인지 저는 심심하다 라는 말을 예전보다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여전히 인생이 재미가 없어. 아, 외롭다. 문제는 없는데 좀 비어있는 느낌이야. 이런 말을 꽤 자주 듣거든요. 겉으로 들으면 다 비슷해요. 시간이 남는 상태 같기도 하고, 뭔가 자극이 부족한 상태 같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 상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한 단어로 퉁쳐버리는 것 같아요. 심심하다 아니면 외롭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감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심함은 지금 이 시간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외로움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심심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영화를 틀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외롭다고 느끼면 전화를 걸거나 약속을 잡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지죠. 어쩌면 연애를 시작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감정을 분리해서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과연 언제 심심한 걸까요? 그리고 언제 외로운 걸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심심하다고 말하는 순간 중 일부는 사실 외로움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심심함과 외로움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달래는지, 그 감정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혼자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SNS와 OTT 같은 콘텐츠 환경이 이 감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들을 쓸데없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는 괜찮은데 가끔 비어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감정의 이름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심심하고 언제 외로운가요? 주말에 약속이 없을 때?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괜히 통화 목록을 뒤적이면서도 전화 걸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주말에 약속이 없을 때? 너무 행복하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역시 너무 행복하고요. 괜히 통화 목록을 뒤적이면서도 전화 걸 사람이 없다고 느낀 건 꽤 오래됐어요. 일단 전화를 부모님이 아니면 잘 안 하기도 하고, 하더라도 늘 하는 친구가 정해져 있고, 행여나 전화 걸 사람이 없다고 느낄 만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사실 심심함도 외로움도 잘 안 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상이 꽤 바쁘고 혼자서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바로 다음 할 일들이 떠올라요. 집안일은 기본이고 팟캐스트 준비해야지, 블로그 써야지, 읽다만 책 마저 읽어야지, 듣다만 라디오도 있고 보고 싶은 드라마도 있고. 그래서 심심해 라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는 심심하다 라는 생각도 안 했네요. 이렇게 혼자서도 되게 바쁘고 계획이 촘촘하게 짜여 있다 보니까 외로움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롭다는 생각을 했던 시기가 분명 있었는데 신기하게 저는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외로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고 묻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예전에 언니랑 같이 살 때는 언니 언제 오지?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거든요. 기다림이 있다는 건 그 시간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혼자 살면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시간을 쓰면 돼요. 내 리듬대로, 내 계획대로. 그게 저한테는 더 편했어요. 물론 가끔 상상은 하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누가 저녁 차려놓고 있으면 좋겠다. 같은 장면? 근데 그건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이라기보다는 따뜻한 집밥이 있는 풍경에 대한 그리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외로움은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감정이고, 심심함은 사람이 아니어도 이 시간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라는 상태에 가깝다. 그러니까 필요의 방향이 다른 거죠. 외로움은 사람을 향하고 심심함은 자극이나 활동을 향해요. 저는 혼자 사는 삶이 체질에 너무 잘 맞아버려서 외로움이 잘 생기지 않는 케이스고, 또 혼자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심심할 틈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너 연애하고 싶다면서 사실은 할 생각 없지? 너는 네 삶에 누군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 같아. 이미 혼자서 너무 알차게 잘 살고 있어. 맞아요. 저는 외롭지도 심심하지도 않아서 연애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보통 외로워서 연애한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외로움이 동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연애가 급하지 않고 필수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위에서 더 난리예요. 예쁜 나이일 때 연애해라 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 한번 만나보고 나서야 오히려 깨달았어요. 연애가 지금 내 삶에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더 이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제 상태의 문제였던 거죠. 좋은 분이었지만
제 삶의 리듬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예쁘게 말해볼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바쁜데 다들 연애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혼자서 시간이 꽉꽉 채워져 있어서 진짜 리얼로 연애할 물리적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연애하시는 분들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외로움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면 남는 건 심심함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어도 이 시간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상태. 요즘 사람들에게 심심함을 달래는 방법을 물으면 아마 대부분 릴스나 쇼츠를 말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요. 출근길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서 화장실 가는 짧은 순간에도 그 몇 분을 못 참고 영상을 켜요. 이게 심심함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 그냥 가장 쉬운 자극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릴스는 다른 활동보다 죄책감이 들어요. 시간을 보냈다는 느낌이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느낌이 강해요. 저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나서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게 생기면 꼭 블로그에 기록을 하거든요. 단순히 보고 듣는 건 소비 활동이지만 거기서 생긴 감정이나 생각을 기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생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나름 쉬면서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이게 점점 쌓이니까 제 나름의 아카이브가 된 걸 보고 귀찮아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릴스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소비만 한 느낌이 강해서 괜히 더 찝찝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심심함과 외로움은 어떻게 다른지, 이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달래고 있는지, 또 이것들이 연애나 콘텐츠 소비 같은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혼자 잘 지내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 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SNS나 OTT 같은 환경이 우리의 감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봤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외로움과 심심함을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봐요. 외로움은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정서적 신호이고, 지루함은 의미와 자극의 부족에서 오는 인지적 상태라고 설명하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두 감정이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극된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연구 결과를 빌려와서 왜 우리는 외롭지 않은데도 계속 화면을 열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왜 연애 욕구와 연결되기도 하는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신경과학자 존 카시오포는 외로움을 사회적 고통 신호라고 설명했어요. 배고픔이 우리를 음식 쪽으로 움직이게 하듯이 외로움은 우리를 관계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생존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약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로 인간을 사회로 밀어넣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로울 때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고 연락을 돌리기도 하고 괜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연결이 필요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상태인 거예요. 반면에 지루함은 조금 달라요. 워톨루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지루함은 의미 결핍 상태와 가깝다고 해요. 뭔가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거나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루함은 반드시 사람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대신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것, 더 빠른 것, 더 즉각적인 보상을 찾게 만들어요. 여기서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짧은 영상 플랫폼은
변동 보상 시스템을 써요. 다음 영상이 재밌을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요. 가끔은 엄청 웃기고, 가끔은 별로고, 이 랜덤 보상 구조가 도박 기계랑 같은 방식으로 도파민을 자극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즉, 우리는 외로워서 보는 게 아니라 지루함을 해결하려다가 도파민 루프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나면 마음이 채워졌다기보다는 시간을 썼다는 느낌만 남는 거예요. 외로움은 관계로 가야 해소되는데 지루함은 자극으로 가면 일시적으로 사라져요. 문제는 자극은 오래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루함을 자극으로 해결할수록 잠깐은 괜찮아졌다가 금방 다시 비슷한 자극을 찾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릴스를 볼 때 느꼈던 감정이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분명 잠깐 시간은 잘 가요. 짧은 영상 몇 개 보면 금방 몇 분이 지나 있거든요. 근데 보고 나면 뭔가 채워졌다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그냥 지나갔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남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내가 릴스를 보는 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루함을 가장 쉬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그랬던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을 때보다 릴스를 보고 났을 때 찝찝함, 후회, 한심함이라는 감정이 더 남았던 거죠. 그럼 연애는 어디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연애의 시작 동기를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외로움 해소. 두 번째, 사회적 지위, 소속감 확보. 세 번째, 삶의 의미 확장. 외로움이 큰 사람은 1번에 가깝고 삶이 너무 공허하거나 반복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3번에 가까워요. 근데 저처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이미 삶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연애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급해지지 않는 거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연애를 안 하는 게 용기가 없어서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외로움이랑 심심함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고 얼마 전에 소개팅도 해보면서 어쩌면 외로움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외로움이 크면 사람을 찾게 되고 지루함이 크면 자극을 찾게 되는데 저는 지금 사람을 찾아야 할 만큼 외롭지도 않고 삶이 공허할 만큼 비어있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늘 같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저 빼고 제 주위 사람들은 이 마음이 바뀌길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 코너에서는 매 회차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지금까지는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들, 내가 질투하는 것들, 새해에도 못 고칠 나의 습관들, 회사에서 들은 고마운 말들 같은 주제를 같이 담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주제가 심심함과 외로움인 만큼 이번에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카트 이름은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카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심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혹은 이거 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진다 싶은 나만의 루틴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릴스를 보든, 산책을 하든, 유튜브를 틀어놓든,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든, 여러분의 혼자 시간 사용법을 이 카트에 담아보는 거예요. 저는 앞서 블로그하고, 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책 읽고, 집안일하고, 팟캐스트 준비하고, 라디오 듣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장바구니에는 어떤 것들이 담길지 궁금합니다. 이번 회차도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라가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스타 DM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심심할 때 저는 무조건 땡땡땡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꼭 하는 루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여러분의 카트를 열어주세요. 쓸데없이 진지한 편 8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심함과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죠. 이 두 감정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외로움은 대개 사람을 향하게 되고 심심함은 자극이나 활동을 찾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어떠한 행동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형태 중 하나인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봤어요. 그동안은 이 두 감정을 딱히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쓸진편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 감정들을 한 번쯤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화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쓸진편은 오늘 8화를 기점으로 잠시 쉬어갑니다. 원래 2화 정도 더 하고 쉬는 기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3월에 너무 바빠서 팟캐스트에 집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온전한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하다 보니까 모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면서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삶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약 3달간 쓸진편을 진행하면서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라디오 DJ라는 삶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물론 저는 DJ뿐만 아니라 작가, PD, 편집자까지 도맡아서 했지만요. 무엇보다 단순 청취자라고 하기엔 저와는 많이 가까운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 덕분에 큰 힘을 얻었어요. 혼자서 시작한 팟캐스트가 친구들 덕분에 완성되었어요. 친구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준 채널이라 이대로 끝맺고 싶지는 않고요. 쓸진편은 언제가 되었든 다시 돌아올 겁니다. 같은 구성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구성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게스트를 모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도 있고 금전적인 제약도 있어서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다음엔 제가 말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혹시 쓸진편이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천 부탁드려요. 쓸진편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카트 코너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전 회차들에 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그날 우리 또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공주님, 콩애님, 원숭이님 특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쓸진편의 모든 에피소드는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회차는 블로그에 정리되어 올라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새로운 소식과 비하인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팔로우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쓸진편을 듣는 모두가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단순해지는 그날까지. 안녕!